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정당이 맡았던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교섭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상임위를 구성을 하는데 그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투표로 상임위원장을 다 뽑은 적이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 안녕하세요. 법대로 하자의 김은진입니다. 원구성이라는 것은 국회에서의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장단은 의장과 2명의 부의장이 있고요. 상임위원회는 법사위, 운영위, 국방위, 환노위, 교육위를 비롯해서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를 뽑는 것을 우리가 원구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상임위원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20명이 넘으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같은 당으로도 만들어도 되고 여러 당이 합쳐서도 만들어도 되는데요. 지금은 여러 당이 합쳐서 만든 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에서만 교섭단체가 있는 상태고요. 교섭단체가 아닌 비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상임위의 배분은 의장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법에서 정해진 배분인데요. 늘 원구성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관행적으로는 교섭단체들이 국회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서 합의를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합의를 보지 않고 자꾸 트집을 잡기 때문에 원구성이 잘 안 되는 거죠. 소관위원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올리면 법사위에서 작구수정 같은 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구수정 이외의 임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법사위가 작구수정을 핑계로 대고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법들이 소관위에서 통과가 돼도 법사위에 붙잡히게 되면 결국은 본회의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늘 법사위의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 가지고 다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절대 국힘당에다 줘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바람에 법사위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죠.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는 의원 비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트집을 잡고 시간을 질질 끌고 어거지로 법사위원장을 떠맡는 경우는 있어도 통상적으로 맡아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2020년 국회에서는 상임위 구성이 안 돼서 의장이 직권으로 구성을 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도 위헌이다라고 굉장히 말은 많았지만 당시에 합의가 있어야만 하는 정보위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를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적도 있습니다. 2020년 6월 29일에 박병석 의장이 한 달 가까이 질질 끌면서 원 구성을 못하는 바람에 본회의에서 투표로 상임위원장을 다 뽑은 적이 있습니다. 48조 1항을 보면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비율에 따라 교섭단체의 요청에 따라서 상임위를 구성을 하는데 그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조항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다 선임을 했죠. 이번에 국회의장을 누가 할 것이냐 가지고 국민들이 마지막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국회의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입법부에서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민심이 원하는 탄핵 발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검찰 독재 정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막을 수 있는 모든 활동을 국회가 앞장에서 나서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있겠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더 이상 검찰 독재 정권이 아닌 정말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